안녕하세요. 티끌모아 한솔입니다. 여러분, 재테크 시작하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렸는데요. 재테크를 시작했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겠죠? 하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무작정 아끼기만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소비 계획을 세우고 새는 지출 없이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그만큼 돈을 쓰는 것도 잘해야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재테크 성공이 가까워지는 똑똑한 소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자. 소비를 관리하려면 먼저 현재 내 예산은 적정한 수준인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계부입니다. 먼저 한 달 정도 가계부를 직접 작성해보세요. 그 다음 작성한 가계부를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과 소비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소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소비가 계속될 경우 재테크 목표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계부에서 자신의 소비를 고정비와 비고정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세요. 고정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월세, 교통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비용이에요. 비고정비는 반대로 매월 비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식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이 해당되며 소비 계획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계부로 소비 상태를 점검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소비를 줄여야 한다면 조정하거나 아끼기 힘든 고정비 대신 비고정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피곤할 때마다 한 잔씩 마시는 커피를 모아보면 10만 원이 넘어가고, 출퇴근길에 잠깐 들린 편의점에서 샀던 간식들이 한 달에 5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심하고 쓰는 작은 소비가 무섭다는 점, 혹시 가벼운 소비가 모여 큰 지출이 되고 있진 않은지 꼭 점검해보세요. 소비 계획을 세우자. 가계부로 소비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면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여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비 계획을 세우면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비, 생필품비, 경조사비 등 소비 금액을 가급적 자세하게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저는 식비, 생필품비 외에 친구를 만나 지출하는 비용을 따로 책정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놓고 친구를 만나 소비를 합니다. 제한된 예산 15만 원을 다 썼다면 약속을 더 이상 잡지 않거나 잡더라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지출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 소비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는데요. 어렵더라도 수입이 가장 적을 때를 기준으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번 늘어난 소비는 다시 줄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비 계획을 작게 잡아 혹여 수입이 줄더라도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자. 소비 계획에 따라 통장을 분리해보세요. 더욱 확실하게 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세 가지로 통장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킹 통장을 만드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통장을 나누었다면 선저축, 후지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급여나 용돈을 받은 뒤에 곧바로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거예요. 특히 월급날은 갑자기 큰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월급날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냉정하게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제 월급날은 25일인데요. 월급을 받은 후 저축을 끝내면 정해진 소비 계획에 맞춰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그 후 남은 금액은 파킹 통장에 저축합니다. 파킹 통장이란 현재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모르는 애매한 돈을 넣어두는 통장을 뜻하는데요. 이런 돈을 당장 쓸 일이 없다고 해서 예금이나 적금에 넣으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지하기 쉬워요. 예금이나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처음 계약했던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어 아주 적은 이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입출금이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입출금 통장보다 이율이 높은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아요. 파킹 통장으로 쓰기 좋은 상품으로 추천드리자면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가 있습니다. 세이프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에 간단히 추가해서 쓸 수 있는 상품이에요. 먼저 입출금이 아주 자유로워요. 입출금 통장과 세이프박스 간에 입출금이 필요할 때마다 보관 금액을 스크롤로 쉽게 조정할 수 있고,
넣기, 빼기 버튼을 이용하면 원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루만 넣어도 세전 연 1% 금리가 적용되어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금리가 유리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계산되어 바로바로 입금됩니다. 또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에 애매한 돈을 넣어두면 결제나 출금이 제한되어서 아무래도 충동적으로 소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보관할 때는 소비를 막아주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으니 소비 계획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다음 월급날까지 파킹 통장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쓰지 않아도 되는 남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자유적금에 추가로 납입하길 추천드려요.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돈을 파킹 통장으로 꼼꼼히 관리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겠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소비하자. 이렇게 통장을 나눈 후 생활비 통장으로 생활비를 이체했다면 계획대로 소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비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내가 생활비로 미리 나눠놓은 돈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지고 잔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나의 소비를 파악하고 절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무료 알림 설정으로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통제하기 더욱 쉽고요. 또 다른 좋은 점은 ATM 입출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ATM에서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무척 편리해요. 이렇게 본인의 소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장 쪼개기를 통해 계획된 소비만을 하게 된다면 재테크 성공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축도 소비도 계획대로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재테크 성공의 비결.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